저는 이 기사도 정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변 출신의 어떤 변호사가 여순 사건의 이제 유족들 중에 이 사건을 수임한 겁니다. 뭐냐면은 그 여순 사건 당시에 민간인 사망자 3명이 있었는데 결국은 국가 권력이 이들을 무고한 이들인데 이들을 이제 기소를 하고 또 뭐 고문도 하고 뭐 이랬다라고 해서 관련한 사건을 받아온 겁니다. 저 수임을 해서 결국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족들이 이 변호사를 고소를 한 겁니다. 왜 고소가 됐느냐? 아니 우리 보상금이 법무법인 계좌로 들어갔기는 했는데 그 돈이 우리한테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름 좀 밝히죠. 그 뭐 A 신문에도 계속 A 변호사 이러는데 네. 아까 방송 전에 우리 박 국장께서 이름을 살짝 언급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름을 밝히지 왜 그런가 하면 선의의 표정을 짓고 있는 가면을 뒤집어 쓴 인간들. 네. 나 정말 그거 볼 때마다 화가 나요. 네. 물론 그 여사인은 불가능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가면을 2개씩 뒤집어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가면 하나 쓰잖아요. 네. 원래 가면을 2개를 못 뒤집어 씁니다. 그게 오스카 와일드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가면을 2개씩 뒤집어 쓴 인간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맞아요. 그 실명을 밝히거나 실명 밝히면은 저 이 분이 이런 거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또 막 그것도 고소 고발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럼 네. 제가 또 변호를 하면서 네. 저도 수임료를 받아 챙길 수가 있잖아요. 저한테 지금 돈 받으시겠다고요? 저 제 입으로 지금 실명을 말한 다음에 고소 그래서 고발 이제 당한다고. 유족이 모두 9명이고 네. 이제 받지 못한 돈이 7억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이제 고소 고발을 했는데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입니다. 특경법이죠. 이제 그래서 성공 수임료로 5.5%, 업무 추진비로 2.5% 이제 이렇게 계약이 별도로 돼 있기는 한데 받은 금액이 7억 원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돈이 안 왔다. 그런데 항의를 하면은 쪼개기 송금을 했답니다. 뭐 어린아이 달래듯이 200만 원 찔끔하기도 하고 또 좀 액수가 있을 때는 뭐 2천만 원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총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제 그걸 뭔가 악큐를 지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 이제 그래서 이 조선일보는 오늘 이것을 이른바 과거사 비즈니스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청구 소송을 한 사례가 무지 많은데 그 청구 액수를 다 더하면 1조 2,500억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이 1조 2,500억 청구 가액입니다. 이 중에 49.9% 그러니까 50%가 세계 로펌이 독차지를 하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 사유와 그 연관되어 있던 거기 참여를 했던 변호사들이 있는 세계의 로펌. 예. 그 로펌이 그 절반 예. 50%를 먹었다. 예. 정말 참 이것이 우리나라 아이고 참. 과연 그 법조인들이 민낯입니까? 민변 변호사라고 좀 줄여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글쎄 나는 민변 변호사들이 나 그렇게 나 다 부유한 줄 몰랐어요. 뭐 어떤 분은 재산이 400억 승소 대금 뭐 받은 분도 있고. 부르고 뭐죠? 이모 변호사님 네, 네. 지금 토지 수용 사건. 예, 네. 국가에 지금 위원장을 하고 계세요. 구로공단 예. 이제 네. 그 그런 분도 뭐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대구에 옛날에 뭐 해서 그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또 나는 참 부럽기 짝이 없어요. 그냥 100억이 넘는 돈을 오락가락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다 기억하다시피 이제 6.25 때나 또 다른 때 이제 우리 그 인민군한테 죽으면 보상이 안 나오고 우리 국군이나 그렇죠. 예. 군경한테 죽었다 그럼 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가족들에게 정부가 안내를 하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군경한테 죽었다고 청구를 해라. 아. 청구 원인을 쓸 때, 원인을 쓸 때 잘 모르겠으면 하지 말고. 근데 예순 사건에서 뭐 네. 그거
뭐 어떤 일로 피살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예. 군경의 그렇죠. 예. 무슨 예, 순경이 뭐 무지막지한 집으로- 총격으로 죽었다. 그렇지. 아니 몽둥이질로 네, 죽었다. 예. 이렇게 써야 되고 절대로 공산주의자라거나 빨갱이들에게 죽었습니다. 이러면 이거 안 된다. 그안 된다 이거죠. 예, 그거는 못 받는다. 네. 그럼 평양에 가서 받아낼 수도 없고. 예. 이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나 경찰, 우리 군경이 위했을 때만 이제 보상을 해주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번에는 그 당시 피해자 3명에 대해서 7억이거든요. 네. 7억인데 이 돈을 제때 안 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200만 원, 많게도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네. 돈을 그 자기가 닦아 쓰고 네. 조금씩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래서 결국 이제 수사 대상이 되어 버렸는데 사실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 보상금이 전부 다 아니면 배상금인지 보상금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것이 전부 다 돌아간 것인지.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이제 국가 폭력에 맞서는 변호사 이런 식으로 포장이 많이 돼 있고요. 실제로 또 부인도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진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인과 이 남편 이 환상의 복식조는 사실은 우리나라 환상의 복식조. 네, 이 환상의 복지전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운동권 계보나 그 진보 운동 계보에서는 굉장한 명문가예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 피해자들한테 갈 7억을 주지를 않았다라고 하는데 더 좀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일단 조선일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반론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반론을 못 받았다고 하고요. 반론을 안 한 거죠. 못 받았다고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유족들이 항의를 할 때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00만 원, 2천만 원씩 그 쪼개기를 해서 보내줬다는 거. 그다음에 일부 유족한테는 또 피해 보상금에다가 연리 6%를 더해서 지급하겠다는 확약서까지 또 써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족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돈을 왜 안 줍니까? 변호사님 국가에서 받아놓고 그 돈이 왜 지금 변호사님의 지읒으로 시작합니다. 그 법무법인에 들어가 있습니까? 통장에 물어보니까 가족이 박근혜 정권 때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사무실 사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또 뭔 말이야? 네. 그 다른 자문료가 들어오니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왜 또 끌고 들어가요 거기에? 그러니까요. 네. 옛날부터 그 변호사가 아주 적었던 시절이에요. 네. 제가 막 변호사 개업했을 때 그때는 변호사 간판만 붙여놓고 있어도 뭐 이혼하고 싶습니다 오고 네. 나 이렇게 얻어맞았습니다 그 오고 막 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 변호사가 그것도 법제처장을 지내신 분이 네. 그것도 한때 이 전두환 대통령의 막역한 친구라고 알려졌던 분이 고객의 돈을 몇 억을 횡령을 했다 해서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네네네. 신문이 크게 났습니다. 근데 네. 변호사가 워낙 귀하던 시절이니까 예. 변호사가 무슨 작은 사건만 벌어져도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보고가 되는 데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뭔가 봤더니만 이 비슷한 일이에요. 고객의 돈을 네. 이제 받아야 될 곳에 받아서 자기가 갖고 오시면서 달라고 하면 좀 찔끔 뭐 몇백만 원 주고 몇십억을 받아놓고 네. 그 자기가 무슨 급한 돈을 닦아 쓴 거예요. 그 변호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일을 하면 괜찮은데 잘 모르는 일을 하면 잘못하면 거기 잘못 터져버리면 폐가망신을 해버립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경우예요. 뭐 엉뚱한 데 투자를 했다가 그 고객의 돈까지 다 날려버린 경우예요. 이게 가끔 하다 보면 내 이 말이 옆으로 새서 좀 그런데 짧게 하나 얘기할게요. 과거에 내가 그 한트라고 하는 그 매춘 여성들을 2년 동안 무료 변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분들하고 전국의 그 매춘 여성들 앙케이트를 조사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네. S대를 나온 모 여성이 다 사실은 한 70~80%가 대졸입니다. 네. 근데 여성이 아빠가 은행 지점장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은행에 돈 가지고 정성 카지노 가갖고 네. 호라당 다 날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미 돈이 78억이나 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구속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 집을 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지점장으로서 저 단단하게 살고 있던 네.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 동생하고 이 딸이 있고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한 2달 동안 단칸방에서 버티다가
반지하 단칸방으로 가는데 버티다가 어머니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네. 도저히 못 견디니까. 네. 빌정이가 멸치점 찾아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때 동생을 구제를 하고 동생이나마 학교를 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서울과 지 얼굴을 못 알아보는 부산이라는 데 가서 완일동이라는 데 가서 매춘을 했군요. 예, 매춘 여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이 선불금을 주니까 네, 네. 선불금 7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무슨 급한 빚을 갚고 매달 300만 원씩을 동생에게 붙여주더라고. 아이고야. 이런 경우가 지금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있다고 봐요. 네. 난 그래서 이 물론 이 변호사든 누구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자기가 마당을 쪼으면 잘 쫓고 있는 그 모이를 먹어야지 엉뚱한 데 가서 멧돼지가 있는 곳에 달기 뛰어들면 되겠어요. 이번 일의 경우에 제가 그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을 6년을 했습니다. 이제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개 판사들이 많고 네. 이제 언론인도 거기에 한두 명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이게 아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한변협에서 자체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변호사를 징계해 주세요라고 이제 법무부 안에 있는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이제 청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이걸 심사를 한 다음에 네. 되게 이제 영업정지를 많이 하죠. 예, 예. 영업정지 몇 년을 때리면 네. 사실은 재계하기 힘들 만큼 예. 이제 그러니까 저쪽에서 형사적으로 뭔가 일이 진행되는 거하고 별도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변호사협회에서 이런 걸 철저하게 좀 감시를 해서 과거사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변호사들 아마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이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나 또는 이런 쪽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아직도 뭔가 해원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없도록 변호사 우리 대한변협도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집에 법조인 계시잖아요. 아,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솔직히 예. 말해서요. 예. 지금 로스쿨에서 1년에 1,700~800명씩 변호사를 만들어내면서 길거리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 이 나는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언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 로스쿨을 줄여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차라리 법고대학을 6년으로 만들고 다시 사법시험을 부활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나는 우리 지금 인력이요. 우리 때는 한 학년이 뭐 120만 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30만 명이란 말이에요. 곧 20만 명 시대가 옵니다. 근데 여기에 의사들 왕창 늘려야죠. 변호사 계속해서 1,700~800명씩 뽑아야죠. 이러면 누가 과학을 공부하고 거기에서 큰 문제가 지금 예견돼 있다고도 다 얘기하는데요. 뭐냐면 이제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어디론가 뭐 회사든지 아니면 로펌이든지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AI가 다. 그럼요. AI가 다 해버린 예. 거예요. 그래야 숫자는 많아졌는데 출입문은 더 좁아진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 필요한 건 네. 중견 변호사가 필요하대요. 제가 네. 일찍이 전현식의 신군주라는 책 제일 첫 항목으로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멀지 않아 지금 단독 판사가 하는 일은 전부 다 AI가 할 것이다. AI가 다 재판해 버린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AI 판사 시켜놓으면요 아마 뭐 감치 명령을 함부로 내리는 그런 법관은 안 나올 거예요. 아니 그리고 AI는 눈치가 없어갖고 이게 지금 재판 중단된 재판들 다 다시 시작하라고 그럼요. 큰일 날 걸요. AI 눈치 없잖아요. 아무 눈치를 안 보죠. 네. 거꾸로 네. 중단하자고 얘기하면 화를 내죠. 그렇죠. 뭐 미친놈들이 있나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이런 거죠. 이제 소장 판사가 네. 단독 판사일 경우에 네. 판결문 쓰느라고 뭐 한 달 동안 끙끙대고 있는 것을 네. AI는 모든 판례 다 줄여가지고 그렇죠. 10분 만에 딱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10분 만에 1안, 2안, 4만 내놓고 AI 그 배석 앉혀놓고 서로 토론하고 있어요. 네. AI 배석하고